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2020년이 이렇게 끝날 것만 같아서 어떻게든 제 기억을 되살려봐야겠습니다. 내가 2020년에 뭘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되짚어보면서 2020 연말 결산 조져보자.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이때는 그나마 코로나가 창궐하기 전이죠. 마스크를 안 써도 됐고 우리나라에 아예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상관이 없었지만 나이의 앞자리가 2로 바뀐 사람들이 1월 되면 뭐 하는지 단어 하나로 설명이 가능하죠. 술. 솔직히 1월, 2월은 하나로 뭉쳐서 설명해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모르지만 노는데 거의 50만원을 쓰고 막바지에 설날이 껴있어서 죽다 살아난 20세를 구원해준 아주 단비 같은 날짜의 설날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원래 살던 동네에서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지역이 모임이 가장 많은 장소였는데 이사를 가버리게 돼서 15분이 1시간이 되는 기적을 맛봤고 4차까지 가면 버스가 다 끊겨서 택시비만 편도로 2만원 정도가 나와서 등어리가 부러지다 못해 녹아서 복구가 불가능할 뻔했습니다. 어쨌든 1월엔 술과 여행 거의 그냥 노느라 뇌스포가 뒤져서 멸종위기에 처하게 만들어버리는 달이었습니다. 2월도 1월이랑 다를 게 없지만 죽기 직전에 간을 조금이나마 구원해주는 달이었달까. 그래서 아낀다고 아낀 돈을 처음으로 이자카야에 가서 몽땅 조져버리고 평생 경험할 수 없었던 신세계를 맛봤죠. 나가사키 짬뽕. 이렇게 오바를 한다고 해서 나가사키 짬뽕을 처음 먹어본 건 아닙니다. 먹어본 게 상당히 저컬이라서 그렇지. 얘네랑 비교하면 일본을 굳이 안 가도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싶게 만드는 맛이라 이후에도 친구들이랑 몇 번 갔을 때 이것만 시켜서 사케 한 잔 먹고 국물에 밥까지 야무지게 말아 먹었죠. 그리고 친구 한 놈이 싱가포르로 유학을 가서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하러 갔고 이니에스타가 한국에 수원 삼성과 경기를 하러 와서 직관하러 가기도 했죠. 술만 안 마셨지 지갑이 비어있던 건 마찬가지였던 달이었습니다. 슬슬 얼굴과 마스크가 하나 돼서 원래도 많았던 피부 트러블이 더 많아서 얼굴 생태계에 교란을 일으키는 달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중국에서 넘어왔지만 중국인들만 모르는 코로롱으로 인해 개강이 3주가 늦어졌고 그때까지 개꿀일 줄 알았던 오만한 대학생은 컴퓨터와 한몸이 돼요. 인생에 없었던 금장을 달기 위해 컴퓨터와 한몸이 됩니다. 그렇게 개강을 하고 모든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가 열정 넘치게 수업을 들어보려 했으나 실시간 비대면 수업이 없었던, 그러니까 그 줌 수업이 없었던 우리 과의 1학기는 올해도 2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던 오만한 대학생을 6시에 자서 6시에 일어나게 만들었고 6시에 일어나던 스노우볼로 하루에 저녁 한 끼만 먹어 살이 빠지게 될 줄 알았던 오만한 대학생은 야식이라는 엄청난 문물과 눈뜨게 되어 몸무게는 유지가 되는데 뱃살이 늘어나는 인체의 신비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과제와 게임만 하던 오만한 대학생은 슬슬 빵댕이가 간지러워 미쳐버릴 지경이었고 그 개인지러움을 참지 못해 한 달간 보지 못했던 친구들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2월에 갔던 이자카야에 가서 짬뽕탕을 조지고 2차로 육회, 3차를 양꼬치로 끝내는 화려한 마무리와 함께 택시비로 17,000원이 나간 정신 나간 하루를 뒤로하고 취미이자 성공을 위해 고2 때부터 하던 음악에 힘을 실었죠. 녹음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15만원인가? 그리고 전문가를 불러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태로 음악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결과로 우리의 첫 뮤비가 탄생하게 되죠. 4월은 뭔가 그렇게 많이 했지는 않은데 5월에도 못 놀면 입에 가시가 돋아요. 고딩 때 점심을 같이 먹던 친구들이 내 동네로 와서 간지러운 빵땡이를 간단히 긁어주었죠. 스승의 날을 맞아 15일은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러 버스만 2시간 타고 선생님 계신 학교로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다시 집에 갈 땐 먼저 출발했지만 선생님이 더 먼저 퇴근해 집에 도착하신 더럽고 망하게 먼 집의 위치를 원망했죠. 그렇게 또 한 거 없이 5월이 끝나간 줄 알았지만 일생일대에 없을 소중하지만 힘들고 더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유튜브 편집자를 시작했었죠. 새벽 5시경 자주 보던 유튜버의 커뮤니티에 편집자 공고글이 올라왔고 거지와 게임만 할 바엔 돈이라도 벌어보자 했던 게으른 대학생은 바로 신청을 하게 됐죠. 편집자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월 10일까지만 하기로 했거든요. 드디어 제 주변에도 군대를 가는 친구가 생기더라고요. 그 친구를 위해 거의 고추 파티를 벌이며 신나게 놀았고 그게 성에 안 차서 친구 한 명 더 불러서 새로운 파티를 벌였죠. 난 언제 가냐를 연발하며 후회할 때쯤 첫 월급이 들어왔고 군대는 뭔 군대야 하며 또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펑펑 쓰고 다닐 때쯤 기말고사 시즌이 다가왔고 제가 생각하던 대학생활과는 차원이 달라 정체성에 혼란이 온 상태로 다른 학교 편입을 생각하게 됩니다. 고민만 오지게 하다가 어머니 지인분 중에 일진망이었던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님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었고 너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거기서 더 심화된 분야를 직업으로 삼으면 일하면서도 배울 것이 많아 직업에 있어서 깊은 고뇌는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해라. 라는 뉘앙스의 좋은 말을 듣고 나서 한결 마음이 편해진 채 편입에 대한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간 것이 아쉬워서 그런 건데 만약에 편입을 했다면 굉장히 후회할 뻔했습니다. 6월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 할 수 있겠네요.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죠. 처음으로 과 동기들을 봤고 이후 2학기 과대를 맡게 될 친구의 단체 요청으로 시험을 같이 봤던 친구들과 점심을 먹게 됩니다. 성격이 소심한 건 아닌데 난생 처음 본 친구들과 친목질을 한다고 생각하니 구역질이 코로 나올 것 같았고 혹시나 다음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절대 가지 말아야겠다고 한 다짐이 엄청난 스노우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 명료하게 나중엔 나 빼고 다 친하더라고요. 그렇게 종강을 하고 나서 학교 가야 되는 동생을 상쾌하게 깨우고 완벽한 방학을 만끽합니다. 같이 음악하는 친구 집에서 어떤 음악을 할지 뇌를 쥐어짜다가 오지는 샘플 하나를 듣고 2시간 만에 비트를 찍은 다음에 이거다 싶어서 바로 음악을 만들었고 가사를 쓰겠다는 친구의 말에 흥에 겨워 5일 만에 곡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다가 있는 곳에 가서 뮤비를 찍자는 계획을 하고 강릉 가서 되는 거 하나 만들어버리죠. 퀄이 높지는 않았지만 재밌으면 되는 우리의 철학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굉장히 만족하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8월은 개강을 앞두고 있어 침울할 때쯤 여수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중학교 친구들과 바로 여수로 날아갑니다. 여수여행은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숙소부터 레전드였습니다. 주방 천장에서 물이 새고 나갔다 와서 보니 침대방에서 물이 새고 곰팡이 탐지기인 이건우의 코는 침대방에서 엄청난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 공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와서 즐겁게 여행 온 이건우 외 사이는 골드 승격전 실패의 기분을 여수에 와서 맛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난생 처음 에어컨 뒤 구멍에서 바선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8만 원이었나? 2박이었던 숙소를 만원에 1박으로 처분하고 하룻밤 자고 다시 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재미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습니다. 게장 무한리필집에서 야무지게 밥을 먹고 화로 회시장 같은 곳에서 회만 8만원 어치를 사서 뱃속에 수조를 만들었으며 지평 생막거리를 기대하고 먹었던 여수 생막거리는 난생 처음 먹어보는 똑같음의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2박 3일이 1박 2일이 되면서 원래는 가지 못했을 고이 같은 반 친구들 모임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바이에 이름 미네니 트래블을 하는 광경을 감스터와 함께 만끽했습니다. 한때 팬이었던 DRXL 월드컵 진출을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개강을 맞이한 대학생은 난생 처음 대면 수업을 앞두고 있었고 이론을 끝내면 대면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길래 들뜬 마음으로 줌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때가 줌 수업이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줌 수업은 그저 못다한 잠을 청하게 해주는 수면제 역할만을 할 뿐이었고 이후로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9월도 수업만 듣다가 하는 거 없이 넘어가겠구나 싶을 때쯤 같은 과 선배님들과 풋살을 할 기회가 생겼고 바로 참가해 그때부터 같은 과 동기들과 본격적으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개강한 지 6개월 만에 제대로 놀기 시작해서 이게 맞나 싶었지만 재밌게 놀아서 큰 문제는 없었죠. 그리고 우리만의 생일 선물 주기 전통을 맞아서 또 쓸데없는 선물을 손에 넣어주었고 그 전에 군대 간 친구가 휴가를 나와 감맥을 조지기도 했었죠.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10월엔 좀 많이 논 것 같군요. 그냥 논 것만 나열해도 분량이 꽉꽉 찰 것 같아 뭐하고 놀았나 얘기만 해도 될 것 같네요. 여수 갔던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 밥을 먹고 호수공원에서 담소를 주지다가 또에서 130을 밟아 벌금을 매기고 싶은 친구의 차를 타고 볼링장에 가서 볼링 치고 돌아왔고 이때부터 단 하나 있는 대면 수업이 시작되어서 전날 1시까지 술 마시고 동기 자취방에서 잔 후 1교시를 대면으로 조지는 환상적인 수업을 맞이했죠. 첫 대면이라 그날 저녁 같은 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그 다음날 대전에서 8시에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6시 50분에 일어나는 레전드를 쓰는 이건우의 서면욕을 확인할 수 있었죠. 다행히 SRT라는 엄청난 신문물을 만끽할 수 있는 세대였던 저는 늦었지만 신검을 무사히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시력 때문에 1급은 안 나오겠지라는 오만한 생각과 함께 완벽한 1급으로 검사를 마치게 되죠. 끝나고 혼자 짧은 대전 투어를 조지고 며칠 뒤 대면 수업 전날 또 대학교로 풋살을 하러 갑니다. 아무 탈 없이 대면 수업을 마무리했고 가족 여행으로 안면도에 갔다 온 영상을 올린 4일 뒤 휴가 나온 친구를 맞이해 3차까지 달리고 다음날엔 대학교 동기들이 내 동네까지 와서 치맥과 함께 호수공원에 감탄을 하고 갔으며 바로 다음날 대학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바로 다음날 월드컵 결승을 위해 친구 사무실 비스무리한 곳에서 파티를 벌이는 장정 5일간 술을 퍼마셔 간이 먼저 뒤져도 아무 말 하지 못할 일주일을 보냈죠. 신나게 놀았으니 또 놀았죠. 계속되는 화요일 1교시부터 3시간가량 이어지는 대면 수업으로 인해 월요일 동기들의 자취방은 포화 상태를 이루었고 화합회장이 이루어졌습니다. 후에는 조별로 영상을 찍어야 되는 과제 때문에 교도소에서도 안 할 법한 8명이 한 원룸에서 잠을 자기도 했고 선배님들의 촬영 워크숍 엑스트라를 위해 동기 자취방에서 5일을 지낸 적도 있었습니다. 한 건 되게 많지만 간략하게 되짚을 만한 내용들이라 빈약해 보이는 11월 달이네요.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12월이 되었네요.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도 12월이라 기억이 가장 잘 나는 달이겠죠. 12월이 시작부터 미친놈들에게 대단한 문자를 받으며 솔크를 기다렸고 15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과제 제출 종강을 9일 앞당겨 6일에 끝내버리는 마법을 부려 남들보다 종강을 훨씬 일찍 했던 이 학기였습니다. 종강으로 인해 선배님들과 농구나 촬영 보조 기회가 많았지만 12월이 되며 점점 심해지는 코로나로 인해 부모님의 외출 금지령이 내려졌고 다시 빵땡이가 가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름대로 백예린과 김심야
인소녟니아 앨범을 들으며 청각은 충분히 만족했고 나갈 일이 없어 돈 쓸 데가 없다고 믿던 오만한 대학생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피파 21에 36,000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고 3일 동안 36시간을 하는 인생에 없을 미련한 짓을 저지르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잠시 약정이 얼마 남지 않은 핸드폰을 바꿔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크리스마스엔 가족끼리 많이 떨어져줘서 남자친구들과 지냈던 크리스마스를 그나마 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느린 나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돈이 나갈 일이 없다고 생각한 20일 동안 20만원을 써버려 후회가 밀려오지만 모두 뜻깊은 곳에 썼기에 훈훈한 연말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말 결산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뭘 했는지 핸드폰 갤러리나 토스 소비네요, 인스타 스토리, 플래너 같은 거 보면서 추억팔이 한번 해도 재밌겠네요. 개강하기 전까지 간간히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땡큐.